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 갖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내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줄여서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다수 거래소가 퇴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원래 이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예. 이 법은 이제 돈 세탁 행위와 우리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즉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돈 세탁 행위, 테러 자금 조달 행위 이런 규제에 관한 법률은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 가상 자산이 추가됐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를 관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엠번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이제 익명성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한 사용자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은 암호화폐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라.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는 겁니다. 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려면 이걸 추적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라. 그 외에도 이 특금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법은 이제 25일부터 시행하지만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정부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신고 조건이 약간 좀 까다롭긴 합니다. 어떻게 까다롭나요? 일단은 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킹에 안 당하도록 이런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러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 증빙해야 되고요. 또한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야 됩니다. 실명 확인 계좌. 네네. 그러니까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 가서 현금을 주고 암호화폐를 살 수는 없고요. 반드시 이제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가진 사람이 그것과 연동된 어떤 거래소에서만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암호화폐를 거래하시고 보유하시는 분들께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해킹 방지 기술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러 거래소들이 있는데 현재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를 하는 곳은 몇 군데 안 된다면서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 100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형 거래소,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대형 거래소 4곳만 현재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거래소들만 현재 지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라면 100여 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네 군데만 신고를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래소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킹에 안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인증도 받아야 되고 또 자금 세탁 방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입증한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전문가들도 그 거래소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해서 어떤 기술적 장치들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세한 사업자들은 이런 걸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서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 24일까지 이런 조건들을 갖춰라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100여 개 업소 중에서 자금난, 인력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걸 갖추지 못하면 퇴출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일단은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좀 안전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는데 옥석 가리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거래소가 4곳으로 줄면서 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4곳 말고 다른 군소 거래소에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퇴출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거래소를 옮겨야 되겠죠. 그 사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쁜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쓰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하. 이런 분들은 실명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탈세라든지, 그렇죠. 예. 또는 뭐 불법 거래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네. 세금을 안 내고 탈루한 사람들이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네. 암호화폐로 다 갖고 있었다. 네네. 그런데 그 암호화폐를 압류하려고 드니까 내겠다라고 세금을 내겠다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지 않았습니까? 네,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만에 현금을 다 확보해서 세금을 완납하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명 확인이 달갑지가 않죠. 그렇네요. 그리고요, 교수님, 특검법 이 개정안 시행 때문에 다크 코인 거래가 금지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크 코인, 이 다크라고 하는 건 이제 어둡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암호화폐들 중에서도 추적이 특히 어려운 코인들을 우리가 다크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실제 우리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조주빈 사건의 경우에 네. 이 조주빈 이 같은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N번방과 VIP방 이 두 개를 운영했습니다. 네. N번방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VIP방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추적이 어려운 모네로라고 하는 다크코인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특검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런 다크코인 같은 것들은 퇴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그 소유자나 거래 관계 추적 못하는 건 못 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거래소가 그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하. 교수님이 앞서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압류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암호화폐가 불법 금융에 많이 쓰이고 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러 나라의 그런 고위급 관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행되는 개정안 말고 또 추가적인 규제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의무는 점점 그 강도가 세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지금 우리 보면 랜섬웨어라고 하는 이런 해킹 프로그램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요구하고 음란물들도 암호화폐로 유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는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지금 많은 정부들이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 우리가 CBDC라고 그래서 정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특징은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인데 익명성이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암호화폐는 쓰게 하되 실제 돈의 흐름을 정부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을 대체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요. 교수님도 아마 소식 들으셨겠지만 오늘 오후에 일론 머스크가요. 자기 SNS에 오늘부터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여파로 물론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하고 있지만 이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사용 확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것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건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암호화폐를 돈처럼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기는 없거든요. 예전에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카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일본에는 그런 업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이 너무도 심하기 때문에 네. 그걸 화폐로 쓰는 데는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요. 아하. 지금은 약간 투기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 2018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보다는 네.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의 기술적 발전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버블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인의 어떤 SNS 트윗 한마디에 가격이 막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네. 요새는 조금 투자에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조심을 해야 한다. 네.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조심이란 말이 대단히 좀 추상적이어서요. 혹시라도 교수님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조심해라. 혹시 짚어주실 만한 구체적인 좀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보통 암호화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네. 백서라고 그래요.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고 그래서 예. 우리 암호화폐는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이윤을 추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상세히 기술된 문서를 배포합니다. 아하. 그걸 좀 유심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암호화폐 홈페이지에 가면 네. 뭐 우리들은 이런 유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데 네. 그게 가짜 정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하.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 가져와서 예. 그 사람들은 상관도 없는데 막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특히 요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단계 사업처럼 암호화폐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텔레그램 같은 어떤 비밀 메신저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암호화폐를 홍보하는데 텔레그램 같은 걸 쓰면 네. 일단 이거 좀 이상한데? 일단 조심해야 되는군요. 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